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아프리카에서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은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2,936선에서 거래 마쳤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틀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0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양지수 예상지수 폭락장이 아마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각각 좀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2,900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2,845포인트까지 지금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깨고 내려가서 970선까지 주가가 지수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금요일장에서는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크게 한 바가 있는데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3대 지수가 전부 2%대로 급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와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54%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심각한 변동성을 안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유럽 증시도 대부분 4%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이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모습이고 이 신종 누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짙어지면서 지난주에는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셔서 소통 직접 하시면서 이 포트에 대한 고민도 좀 나누시고 이야기들도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 우열은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매우 안 좋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양지수가 모두 3% 이상 급락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전 방송에서 좀 들었는데 오늘 좀 자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네, 전날 미국 증시도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먼저 선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유럽 시장으로 넘어갔었고, 유럽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도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반장밖에 열리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2%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한국 시장으로 좀 다시 넘어온 그런 상황들인데요. 동시효과의 흐름들은 2,84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저점자리대를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폐쇄가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우려감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는 또다시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 있어서는 먼저 좀 변동성이 먼저 좀 크게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미국 선물 자체도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미크론을 처음 알린 의사, 남아공 의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해변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위험성이 좀 높지는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려면 한 2주 정도가 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전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전저점 자리 때는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절하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의 하단 자리 때는 2,900포인트가 아니라 좀 더 다운레벨 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 그리고 현물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이틀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난 시장이 불안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등을 노려보겠다, 뭐 형품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으로는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또 다른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 동시효과의 흐름들만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추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료제 쪽이라든가 진단키트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그래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오게 되면 오늘 같은 시장을 일단 오늘만큼은 관망을 하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검사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젠이라든가 뭐 SD바이오 센서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젠보다는 SD바이오 센서가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싸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렛지노믹스라든가 수젠텍 뭐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떠서 출발하게 된다라면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폴더블 폰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H 다텍이라든가 아니면 BH, 인터플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적 코로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내년도 시장에서도 최고 실적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밸류적으로 봤을 때도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젠이 바닥권에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갭상승을 크게 한다라면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폭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9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은 모습을 겪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원유 시장도 많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이 오미크론 때문에 이 증산에 대한 원유 증산을 좀 중단하겠다라는 방침에 무게를 기울이면서 지금 유가가 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4.7% 상승하면서 71.4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자재 가격 꼭 필수로 체크하셔야겠고요. 오늘 개장 전부터는 진단키트주가 또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단키트주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예상된 일이었는데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 상승 출발하면서 89만 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2.16% 하락하면서 1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 삼성전자는 7만 1,600원까지 주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2% 가까이 떨어지고 네이버도 0.7%대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가 본주보다는 낙폭을 더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65,200원 현재 지나가는 중이고 삼성 SDI와 기아가 1%대 각각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2.4%대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 예상 출발보다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5% 떨어지면서 2,892포인트에서 현재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2.2% 하락하면서 9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좀 반등세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습. 개인들이 오히려 공포심 때문에 2,200억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물과 선물 모두 강한 매수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바이오 종목이고 3.5%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개장하자마자는 한 4%대 상승을 보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까지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LNF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나 하락세에 연출되고 있고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1.9%,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입니다. 먼저 셀트리온 제약이 4.6% 급등하면서 13만 1,200원대에서 거래 중이고 위메이드도 2%대, HLB가 2.14% 하락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아직 보합권이고요. 네, 첨보를 밀어내고 시젠이 10위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시젠이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매수세가 지금 좀 몰리면서 이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 71,900원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 시즌 이외에도 많은 진단키트줄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 휴마시스가 13% 올라가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가 6%, 진원생명과학이 1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나서 예상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양호한 흐름이 연출되는 시장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장 전부터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 코스피는 지금 반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9%대로 하락 들어섰고 코스닥도 2%대에서 1.5%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이상하게 양시장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과거처럼 코로나처럼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난리가 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WHO라든지 지금 기사들을 보게 되면 공포감으로는 계속 주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파력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백신이 들 건지 안 들 건지 이거 정확하게 지금 누가 답을 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전파력이라든지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이미 WHO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걸 파악하는데 수주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공포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은 계속 만들어졌었고 한번 변이가 될 때마다 계속 얘네들은 이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전에 있었던 치료제에서 조금씩만 변형을 해서 치료제를 금방금방 개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전에 그 생로병사라든지 거기 나왔었던 이런 이제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 의학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조만간에 이 치료제는 다시 만들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유럽에 그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확진자들과 사망자 추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포감에 좀 많이 더 빠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약주도 급등하는 거 쫓아가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 공포감, 그러니까 제약주들한테는 기대감이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의 그 PCR 검사가 뭐 먹힌다 안 먹히니까 그러면 안 먹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려서 그런 건데, 쫓아가면은 또다시 크게 또 조만간에 흔들릴 때에서 대응이 못하니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뭐 갖고 있는 분들, 그동안 물려있던 부분들 반등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핑계로 구실로 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저는 이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는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상승은 가능해도 다시 올라갔다가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치료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을 가지고 조금만 손보면은 바로 치료제가 바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수주일 내에서 다시 치료제들이 나와주면서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주를 건드릴 거라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게임주 같은 경우들은 지금 오늘도 강세죠. 제가 메타버스 삼각형대를 계속 얘기하면서 게임주들이 강하다 얘기했는데 역시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메타버스 이슈로도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코로나 관련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밖을 안 나가면 집에서 다 게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게임주들은 코로나 수혜주로 과거에서도 분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역시 타격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도 지금 개파락 이후에서 지금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는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권역에 있죠. 나스닥 선물이 0.8, 그 다음에 다우 선물이 1% 강세, 반등을 주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이번 타격으로 인해서 쭉쭉쭉쭉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 이후에서 보면은 2,900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종목들도 빠지나 말다가 꼬랑지를 달 겁니다. 뭐 무식하게 쿵쿵쿵쿵 떨어지면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이미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강한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IT 섹터에서도 지금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자, 대형주들 보면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공포감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삼성전자 폭락 나거나 마이너스 10% 떨어지지 않죠? 이러다 플러스로 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뭐 20% 떨어지지 않죠? 얘는 뭐 보합까지 왔고 뭐 좀 이따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그냥 뉴스만 보면은 뭐 사망자들이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처럼 전 세계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손절이 나올 것 같은데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절은 아니고 그 종목을 버틸 것이냐 말 거냐의 부분은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게 게임 주고 엔터 주고 뭐 IT 섹터다 많이 빠져 있다. 그럼 버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섹터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뭐 하나 머티리얼이라든지 그동안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너지면서 하한가 맞는다. 그러면은 이쪽 애들이 무너지거나 업종들이 무너질 텐데, 뭐 게임주도 펄어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게임빌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이쪽에 게임주 섹터들이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안 무너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안 무너져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지금 공포감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한 20% 빠져야 되거든요. 20%?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얘기 뭡니까? 이쪽에 있는 IT 섹터들도 안 떨어지겠다. 그리고 왜 안 떨어지나 봤더니 수급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 있는 종목들이 버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흔들었다가 다시 시장은 정신 차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니까 투매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것과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은 그나마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에서 투매는 결국은 옳지 않다는 거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하이브 주가 전망부터. 자, 하이브
자, 어제 일단은 공연을 했죠. 공연을 하고 27일, 28일 공연을 했는데 이미 표는 조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3분기 호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NFT 사업 진출 기대감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정받으면 지금은 어쨌든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한 62선을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에 지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공포감이 더 극에 달아서 그렇지 정보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게 되고 치료제는 금방 또 만들 거라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바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대면 공연 또 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안 그래도 이제 대면 공연을 또 하죠 이번에. 티켓은 계속 다 조기 마감이고요. 다음 달 1일, 2일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콘서트에 약 한 30만 명 정도의 관객들이 함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슈가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NFT 이슈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다른 종목으로 물려서 마이너스 5%, 7% 떨어지느니 얘는 지금 마이너스 1.3%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도 받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물리느니 차라리 이거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더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고 다시 위쪽으로 상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SK텔레콤인데요. 오늘 이제 재상장하는 날이죠. 그래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 아침에 확 흔들렸다가 다시 꼬라지 달리고 있네요. 자, SK스퀘어 얘는 또 빠지고 이렇게 이제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면 한 놈은 빠지고 한 놈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빠지니까 그러면 SK텔레콤은 올라가겠네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두 개 다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SK텔레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재상장을 하면서 SK스퀘어와 SK텔레콤을 두 가지를 주식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제 덜 빠지고 이제 저게 빠지니까 손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SK텔레콤은 한 차례 이런 이제 박스권을 가진 다음에서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차트 모양도 나쁘지 않고요. 수급도 그렇게 그럭저럭 이 정도면은 SK스퀘어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만약 SK스퀘어가 급등을 하면 얘가 좀 빠지지 않을까. 늘상 그랬듯이 분할하게 되면 항상 그래요. 예전에서도 그랬고 하나가 급등을 하면 하나가 떨어지고 둘 다 올라가는 경우들은 있기는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SK스퀘어에 대해서 지금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SK텔레콤과 SK스퀘어 기업 가치가 29조로 다를 것이다. 새롭게 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재력이 높다.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 공격적인 투자 활동과 인수합병에 현재 기업의 가치를 75조 원까지 키운다라는 계획이다. 등등의 좋은 장밋빛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걸 다 믿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SK스퀘어는 잘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일단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다시 우상향으로 자리 잡고 한 5만 5천 원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가 나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고 지금 20%대 급등을 유지해주는 모습인데 랩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등장 때문에 현재 가격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있었는데 목표 주가 5만 7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미크론 현재 WHO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로 세포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기존의 코로나나 델타 변이보다 조금 더 높은 확산률을 이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예방 효과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랩지노맥스가 그래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단 서비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3분기도 진단 서비스가 58%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헬스케어 상장사 중에서 랩지노믹스와 비슷한 영업
영업이익을 가진 기업 중에서 랩지노믹스의 시총이 가장 낮다라고 분석하면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분석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랩지노믹스는 20%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 37,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사실 진단키트주가 최근에 정말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부터 시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요. 38,150원대까지 주가 터치했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왔으나 여전히 그 부근에서 움직여주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지금 개인주들이 조금씩 그래도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백신 관련주들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관련주가 좀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홀딩스 들고 와봤는데 올해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네오위즈 홀딩스죠. 이달 12일 이 자회사인 게임온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을 일본 시장에 내놨고 또 자체 FPS 게임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암호화폐 관련 금융 서비스도 네오위즈 홀딩스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오위즈 홀딩스의 자회사인 네오플라이가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또 네오플라이는 3분기 네오핀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에 가상화폐 금융 서비스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태까지는 좀 적자가 있었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68,000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네오위즈 홀딩스 계속 좀 살아나는 상승 곡선을 좀 타는 모습이고요. 11월 초반대 44,000원까지 떨어졌지만 금방 2주 정도 회복세가 좀 있었습니다. 76,800원까지 최고 터치했었고 지금도 5일선 강하게 타면서 양봉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상꿈남 우리 민경철 전문위원인데 다행히 지수가 코스피가 0.4%대, 코스닥은 0.9%대로 낙폭을 크게 줄여내면서 오늘 시장 굉장히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5,800억대 거래소에서 강하게 순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 또 제가 이 특징주 시간에 랩지노믹스를 짚어봤는데 우리 민경철 전문위원께서도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런 부분들 분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재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제 코로나 추가적인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굉장히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무너지는 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술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서도 모더나라는 이제 백신 업체가 제약 바이오 업체가 이번 연도 $500까지 폭등하고 $200까지 약 마이너스 6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에 확진자 1명당 6명에게 전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접종률이 80%, 90%로 올라갈수록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더나가 마이너스 60% 폭락했었는데요. 근데 현지 시간 금요일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생 그리고 우려 등으로 인해서 모더나가 장중 20%, 25% 가까이 좀 급등했습니다. 모든 종목들 폭락했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였는데 오늘도 그 추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일단은 이제 아침에 국제유가도 마이너스 10% 무너졌었는데요. 작년 코로나 터지고 국제유가 선물이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 4대까지 좀 폭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전에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 약 마이너스 4% 정도 반등하고 있고 현지 시간 금요일 폭락했던 미국 증시도 현재 좀 상승 흐름을 전환하면서 너무 과하게 빠진 부분들에 대한 반등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초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라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을 좀 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시초 공포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상황 충분히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우리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랩지노믹스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바로 이틀 지난 지난주 금요일 장중 26%, 그리고 종가 24% 급등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중에 플러스 10에서 21%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자,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 공개 방송 딱 슈팅 자리 만들었다 이야기 드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우리가 이야기 전해드린 이후에 단기 50%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의 붐, 우리 오늘장 내일장 서울경제TV 본방 사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도 모더나와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백신, 여러 가지 과거 코로나19 테마로 올라갔었던 음압병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랩지노믹스 우리 제작진분들에게는 미리 보내드렸는데, 자, 38,000원까지는 추가 시세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전망해 드렸는데, 아침에 정확하게 38,000원 찍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재 구간에서 31,000원 구간, 우리 지난주 금요일 종가 주요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38,0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시세 전망한다고 우리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도달한 상황이고, 자, 이 38,0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38,000원 구간을 얼마나 강하게 우리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지에 따라서 2차 목표가 영역대가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 가늠해가지고 2차 목표가 노란톡에서 별도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우리 주유소 게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단키트 관련주로 바닥에서 공략해야 됩니다 이야기 드렸던 PHC 종목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자, 오늘도 장중에 10에서 20% 가까운 단기 급등 시세 좀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PHC 우리 주유소 게임 보고 공략하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과 행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이제 한글과 컴퓨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한 15년, 20년 전 유행하던 사업 아이템인데요. 이제 다음 달 17일, 12월 17일 우리 싸이월드가 부활한다. 그리고 싸이월드 Z와 한글 그룹이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손을 잡고 싸이월드 내에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우리 한글과 컴퓨터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최근 상한가 기록하고, 단기간에 주가 19,000원에서 우리 33,000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70% 가까이 지금 폭등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싸이월드 이슈가 선 반영되면서 주가 단기간에 70% 폭등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밑으로 28,000원 구간을 이탈했을 때 반드시 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모든 주식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평생 동안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일단 일봉상 추세 상단에서 지금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과 매수세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28,00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대응 반드시 좀 잘 지키시는 걸 권고 드린다라는 시그널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GH 신소재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계속해서 주가 1,900원, 2,000원짜리가 거의 12,000원까지 플러스 500% 가까이 음압병실 관련주로 대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음압병실 관련주로 우리가 수백 퍼센트 시세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재무제표상 실적이 개선된 부분은 없다. 정말 실적과 무관하게 우리 음압병실 이슈와 테마만으로 주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에 이어서
네, 지금 또 다른 이제 바이러스 변이 사태에 따른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 부양이 있었을 때 저는 8,500원, 만원 구간에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좀 덜어내기 좋은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일단은 밑으로는 현재가 8,100원 기준 6,900원 구간에 이탈하지 않을 시 8,500원에서 만원 구간까지 음압병시 관련주로 단기 시대 기록하면 그때 우리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동사가 우리 랩지노믹스처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음압병시 관련주로 실적 증가분이 거의 없다. 실적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슈만으로 테마만으로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단기 상승 보였을 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 남겨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좀 한시름 났습니다. 이제 개장할 때 초반에는 너무 폭락할까 무서웠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고 또 나스닥 선물 시장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상승 출발했다가 조금씩 더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한데 이렇게 장 초반에 좀 변동성 강하게 이뤄졌다 보니까 장 후반대까지 이런 변동성 유의하면서 이 시장을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할지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한 2.5%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2%대 조정을 좀 크게 받은 모습이었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 우려가 시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강한 점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선물 쪽 흐름은 지금 현재 플러스 0.9%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특히나 나스닥 선물의 경우가 지금 현재 반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전략 호강 형태의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1000포인트 이상, 1005포인트에서 1010포인트까지 자리를 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높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오미크론의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이자 쪽이나 모더나 쪽에서는 3개월 내에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입국 제한 조치의 어떤 국가적 조치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어떤 단발성의 이슈 자체는 단발성의 악재라고 일단 보입니다.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올랐다고 무작정 따라 타시면 안 되고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냥 보유하는 게 차라리 그냥 낫다. 그냥 다시 올라온다는 관점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1000포인트 선 코스닥 기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음 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40에서 1050포인트 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보니까 긍정적으로 시장 방향성 계속 보시고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장 코멘트 길게 해드렸는데요.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모멘텀도 많은 종목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오를 그런 구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위치로 일단 보여지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은 하나그룹 계열사의 어떤 증권사입니다.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운용 이런 원스톱의 어떤 금융 서비스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투자증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보유한 어떤 두나무 지분 가치가 한 6.1% 됩니다. 이게 부각되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된 바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일전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 야놀자 나스닥 상장권 관련해서 이슈를 한 차례 설명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하나자산운용이 이제 2018년도에 이 야놀자 쪽에다가 한 400억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하나자산운용이 하나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상황이죠. 지분 구조가 한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야놀자 쪽 관련 이슈로 좀 움직임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두나무 가치에 따른 어떤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임 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야놀자 쪽은 현재 상장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를 내정을 해서 상장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 상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어떤 주관사를 좀 선정을 좀 했다가
이게 또 진행이 잘 안 되니까 해외 추간사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가 라인에서 매도 물량이 없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고가 라인을 넘어서는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체킹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전고점 6,000원 선 이하는 모두 다 매수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시젠입니다. 시젠. 오늘 뭐 오미크론의 뭐 수혜주 시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뭐 다들 많으실 텐데, 일단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국내 메이저 진단업체로 좀 두각을 나타냈죠. 진단사업 중에서도 뭐 PCR 분자 진단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을 부여한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분자 진단 키트와 시약, 장비 이런 판매 등이 이 주요 사업군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자 진단 시장의 경우 이 학원 상세 시장 진단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이고 보유 소모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이제 해외 법인을 내세워서 네트워크망을 좀 구축한 덕에 이 보수적인 시장에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소모품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기준으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확대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선진국 분자 진단 시장 내의 어떤 경쟁 심화로 인해 가지고 ASP는 좀 하락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전분기보다는 진단 검사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 시장의 어떤 분자 진단 장비 매출 또한 기존의 어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경쟁에 대한 심화가 이제 선진국 쪽에서 있다라는 측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의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현재 13개 나라의 어떤 사례건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에 따른 경계감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5일 기준으로 이제 처음 이슈화됐었던 오미크론이 이제 4월 만에 또는 5일 만에 이렇게 전 세계 전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국내까지 이슈가 된다면은 관련 섹터 움직임 더 크게 보일 수 있겠고, 분자 진단 기업인 시젠 역시나 단기적인 단발성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따라타면 안 된다. 지금 왜냐하면은 현재 시젠 같은 경우는 9만 원 선이 정확한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8만 원 선의 상방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은 9만 원 선 구간까지는 뭐 올라갈 자리들이 좀 저항받을 자리들이 조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뭔가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해서 기존 종목을 갈아타는 행위는 조금 안 좋은 행위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지점, 이 9만 원 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지점에서부터는 추가 상승이 12만 원, 13만 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 종목 매수를 한번 관점으로 보시고 6만 5천 원 선과 9만 원 선의 단기 박스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같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SK가스입니다. SK가스를 좀 설명드리겠는데, SK가스는 이제 SK그룹의 어떤 에카 석유가스 관련 회사를 좀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LPG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쿠웨이트 등의 어떤 중동 지역에서부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업체, 산업체, 정유사 뭐 이런 LPG 충전소 쪽에다가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취급 제품인 LPG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차량용 수요 둔화의 어떤 우려 등이 있긴 했지만은 이제 화학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제 우려에 대한 부분도 좀 장주시키는 좀 모양새고, 근래 이제 LPG 가격의 상승은 외형 측면의 성장을 좀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판 가격은 9월에서 11월 기준까지 해서 기준 톤당 한 105불이 좀 상승을 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이 좀 주춤한 와중에 CP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성 부담으로 이제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스 관련한 어떤 선물 가격, 기준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SK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LPG에 좀 치중되어 있던 모델에서 벗어나서 중장기로는 이제 스스로의 어떤 확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역할은 에너지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좀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후 이제 SK 어드밴스의 어떤 부생 수소와 그리고 LNG 직도입을 투한 추출 수소의 어떤 사업 연계는
다음에 장기 성장 동력을 좀 부여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만 원 선 구간대에 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12만 원 이하는 무조건 저렴한 종목이고요. 위로는 다시 17만 원, 18만 원 정도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가치가 저평가 영역인 이상 시장이 자리 잡아줄 때는 언제든지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측면들, 거래 없이 흘러가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게임주나 아니면은 이런 제약 발주 섹터, 이 시장이 어떤 시총 상위를 좀 잡아내는 어떤 그쪽 섹터들로 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측면에서 고의적인 조정, 눌림이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큰 관점에서는요, 저평가 받는 종목들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K가스 같은 기업 가치가 확실한 회사, 그리고 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 가치가 확실한 회사들은 무조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절대 손실 날 일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투자증권 지금 이슈 자체는 두나무 관련된 어떤 가상화폐 이슈, 그리고 플러스 야놀자의 어떤 나스닥 상장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도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단기 9만 원 선이 저항이다. 오히려 조정받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9만 원 선 구간에서 수익 청산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SK가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다. 12만 원 이하는 무조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가져나간다는 전략을 가져나간다면은 수익은 최소 못해도 30% 이상은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 체킹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전략 후강 형태의 흐름, 그리고 이 다음 달 기준으로 국내 증시는 한 차례 더 도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1040에서 코스닥 기준 1040에서 1050포인트 구간은 이제 개별주들의 단기적인 반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해석하니까 긍정적으로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1040에서 50포인트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낙폭을 점점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후장에는 정말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12월 4일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대면으로 강연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전략 세울지 궁금하신 분들 직접 위원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타사 유사 명칭까지 주의하시라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장 힘든 장이었지만 지금 계속 극복을 해나가는 중이니까요. 오후장까지 끝까지 힘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